여러분 반갑습니다. 엄지의 제와 허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어느새 봄이 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바로 지금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지 않으면 1년 내내 병을 달고 살아야 합니다. 봄철 건강이 1년을 좌우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건강하게 1년을 나기 위한 봄철 밥상 오늘 엄지의 제왕에서 소개합니다. 봄철 건강이 1년을 좌우한다. 매우 건조하고 황사 등으로 인해 공기가 좋지 않을 때가 바로 봄인데요. 예. 수분이 부족하면 노안도 생기고 기관지염이나 호흡기 이상도 오고요. 사망 발생 위험 자체가 높아진다고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봄에 적응하기에 우리 혈관들이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혈관이 수축했다 확장됐다 하면서 갑자기 돌연사하는 봄이면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건강하게 이겨내는 방법. 60여 종의 유기산이 듬뿍 들어있어서 면역세포도 재기능을 하고 몸속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봄철에 최고의 효능을 가진 비타민 활력제인데요. 치매 예방이나 두뇌 개발에도 아주 좋습니다. 자궁암이나 위암, 유방암의 발생률을 좀 낮출 수 있다. 봄철 기운나게 하는 활력 밥상 지금부터 공격! 1년 건강을 결정하는 봄 건강의 비밀 허양임 교수께서 알려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같은 종씨입니다. 네. 잘 좀 부탁합니다. 네. 겨울철 잘 지낸 분들이 막상 요즘 감기네 뭐 독감이네 골골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 왜 그런 겁니까? 네. 우리가 그냥 집만 봐도 한겨울에는 그냥 저냥 잘 지내다가 네. 얼음이 녹고 또 날이 풀리면서 그렇죠. 여기저기 균열도 생기고 뭐 물 새는 것도 생기고 망가지고 이런 것도 발견이 되잖아요. 네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뭐 긴장이 풀리면 병이 난다고 하는데 겨울 동안 움츠리고 경직됐던 몸이 날씨가 풀리면서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또 겨울철 동안 에너지 소모가 적다가 날이 풀리면서 아무래도 야외 활동도 많아지고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예.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니까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병에 걸리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봄이면 보약도 많이 지어 먹곤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만큼 봄 건강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1년 건강은 봄철 건강이 결정한다라고 예.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봄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날씨가 추웠다 따뜻했다 변덕이 심해서 몸에 부담이 많이 옵니다. 또 매우 건조하고 황사 등으로 인해 공기가 좋지 않을 때가 바로 봄인데요. 예. 따라서 봄에는 우리 몸이 물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수분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도 아주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결국 1년 내내 골골하게 되는 거죠. 1년 내내. 네. 이거 참 문제가 큽니다. 네. 네, 봄철 면역력이 특별히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혈관도 수축돼 있다가 갑작스럽게 큰 온도차가 있으면서 봄에 적응하기에 우리 혈관들이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량도 적고 운동도 평소 안 하던 사람이 이 봄에 대한 어떤 기후 변화를 견디지 못해서 특히 남성들은 이 혈관이 수축했다 확장됐다 하면서 이 동맥경화라던가 이 경색이 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갑자기 돌연사하는 제 친구도 있었는데 술을 먹다가 갑자기 밤에 심근경색이 와서 심장마비가 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래서 이런 그 환절기 때는 더더구나 외투 같은 것도 더 준비해서 온도 변화에 민감해야 되는데 여성보다 남성이 위험한 이유는 아무래도 50세까지는 이 여성들이 여성 호르몬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혈관의 변화에 적응을 잘해서 오래 적응하기가 쉬운데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너무 강해 보이려고 벗지 말고 더 준비해서 봄철을 잘 맞이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겨울에는 아무래도 이제 야외 활동이 적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날씨가 풀리니까 갑자기 야외 활동을 늘리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고무줄도 이걸 땅땅하게 얼렸다가 당기면 잘 끊어져요. 예. 네, 사실 이게 우리 몸의 근육도 마찬가지거든요.
겨울 내내 추워서 굳어있던 근육을 그때 갑자기 쓰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땅땅하게 굳은 근육들이 파열이 되거나 찢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야외 활동하다 가장 부상도 많고 많이 다치는 게 바로 봄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봄 맞이해서 혹시 이제 야외 활동 준비하신다면 몸을 이제 서서히 체온을 먼저 올리고 준비 활동하고 준비 운동하고서 움직이지 않으면 큰 부상을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야외 활동에 주의하셔야 되는 또 타이밍이 바로 이 봄철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저 봄을 타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이 건조해지는 봄.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봄이 되면은 피부가 참 거칠해져요. 제가 그래요. 각질도 많이 생기고, 그죠? 네. 허옇게. 근데 수분 크림을 아주 꼼꼼하게 챙겨서 바르게 되는데 네. 이게 피부만 건조해지는 게 아닌가 봐요. 네, 피부가 건조하다는 것은 우리 몸에 안에 있는 수분도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사실 몸속에 있는 수분이 부족할 대로 부족해지고 나면 우리 몸이 살려달라라고 표현하는 게 결국 피부가 건조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우성을 막 치는 거구나, 네, 피부가. 그렇죠. 그러면은 몸속이 건조해진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몸속이. 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이 만성 탈수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몸은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즉 물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물이 있어야 면역 세포도 재기능을 하고 또 체내 대사가 원활해져서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몸속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 따라서 면역력을 높여줄 수가 있겠지요. 우리 몸의 수분이 한 1%만 부족해도 여러 세포와 인체에 많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1, 2% 정도만 부족해도 이렇게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이걸 만성 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만성 탈수는 변비나 비만, 피로, 또 관절 이상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고 또 노화 등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성 탈수가 관절 이상도 온다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물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한국인의 물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에 비춰볼 때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엄지에 제왕하면서 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예. 이걸 수십 번도 더 여기서 되뇌었어요. 네. 그래도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게 인간의 습성인데 네. 오늘 물이 부족하다 하는 거는 봄철을 맞이해서 정말 10번, 20번 되뇌어도 부족하지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물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그때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의 프로젝트에 도전했다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니마 그 강을 건널 뻔했던 우리 신동진 원장님. 물을 안 마시면 일단 뭐가 제일 힘듭니까? 그렇게 생활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피로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 피로가 풀리려면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이 배출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소변, 땀, 대변 이것들을 만드는 주재료가 수분이거든요. 이 수분이 부족해지니까 배설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노폐물들이 몸 안에 계속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로가 풀리지 않는 것이고요. 봄철에 이제 나른하고 피곤한 느낌이 드실 때 이게 기분 탓인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내가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럼 신동진 원장님 요즘에 너무 앉아서 네. 그냥 멘트로만 때운다는 평들이 많거든요. 프로그램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 하면 과감하게 다시 도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물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적절한 프로젝트를 주신다면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봄철 건강이 1년을 좌우한다. 봄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미세먼지, 황사 농도가 증가하면 폐암 위험도 높아지고 또 심지어는 치매나 동맥경화까지 유발한다. 예. 물 한 잔의 기적. 물이 있어야 면역세포도 재기능을 하고 질병 저항력이 키우게 되는 것이죠. 봄이면 반드시 먹어야 할 혈육 밥상. 60여 종의 유기산이 듬뿍 들어있어서 면역세포도 재기능을 하고 몸속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신맛이 들어가면 간을 활성화시켜주고 자궁암이나 위암, 유방암의 발생률을 좀 낮출 수 있다. 온 가족 기운나게 하는 혈육 밥상. 지금부터 공격!
우리 몸속이 1년 중 가장 건조해지기 쉬운 봄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바로 이 물 한 잔이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허양임 교수님. 봄에 이 물 보약을 꼭 마셔야 하는 이유, 그것도 뭡니까? 네, 겨울은 굉장히 건조한 날씨죠. 그때는 특히 수분이 부족하게 쉬워지는데 게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사들을 보면 봄철에 섭취하는 수분량이 가장 적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되면 병이 생기는데요. 뭐 노안도 생기고 기관지염이나 비염 같은 호흡기 이상도 오고요. 또 피부 노화가 심해져서 급속도로 늙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유, 봄철이 되면은 뭐 황사가 불어서 그런가 하여튼 눈이 침침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몸이 피곤하니까 봄이 돼서 이렇게 눈도 피곤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게 원인은 아닌 것만 같아요. 네, 봄철에 눈이 침침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안구가 건조해지기 때문이 있는데요. 네, 특히 중년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안구 건조증이 노안을 직접 일으키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노안을 빨리 앞당길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봄에는 아무래도 일교차도 크고 또 건조하고 미세먼지랑 황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안구 건조증이 더 잘 일어나는데요. 네. 이런 안구 건조증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몸속의 수분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봄이 되면은 자꾸 가려워요, 몸이. 네. 이제 긁으면 또 허옇게 일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뭐 어떤 뭐 방법이 없을까요, 그건? 주변 공기 중에 수분이 적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수분이 증발이 돼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건데요. 그러니까 피부 건조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습도가 50% 이하로 떨어지면 이런 게 나타난다 하고요. 보통 많이 나타나는 부위는 허벅지랑 복부, 네, 팔, 다리처럼 피지 분비가 적은 부분에서 많이 생기고요. 이런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루 8잔 이상 물을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실내 습도를 한 50% 정도로 유지하고 또 잦은 목욕이나 사우나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고. 사우나를 피하는 게 좋아요? 네, 너무 너무 자주 자주 하는 하는 건 좋지가 아니 않죠. 저희 남편도 이렇게 나이 들면서 안 그랬었는데 이렇게 밤만 되면 이렇게 허벅지를 이렇게 벅벅 긁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정말 매력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바디 오일 이런 거를 좀 바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군요. 부인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예요. 아이 지금 물 부족이라잖아요. 네, 물론 물을 많이 드셔야 되겠고 공기 중으로 뺏기는 수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욕 후에 즉시 바디 로션을 바르는 게 좋고 거기에 오일을 섞으면 더 좋겠죠. 네. 그리고 이 꽃샘추위 때면은 네. 이렇게 마른 기침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하일성 씨 옆에 가면 어이 그런 소리. 난 그 해소 비슷한 소리만 찾아가면 하일성 씨가 있어요. 네. 왜 그러세요, 그거? 네. 이게 또 목이 또 굉장히 아프거든요. 네. 마른 기침은 왜 하는 겁니까? 네, 기침을 하실 때 보면 목이 많이 따갑고 건조하고 해서 헛기침을 자꾸 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몸이 건조하면 점막에도 인상이 오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코나 목의 점막이 건조해지면 이제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요. 네. 또 바이러스나 또 먼지를 배출해내는 우리 섬모 능력 자체도 떨어지기 때문에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를 해야지만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고 이런 기침도 덜 나겠지요. 그래서 역시 하루 8잔 물이 필수입니다. 8잔. 몇 잔 드세요? 저는 낮에는 물은 한 5, 6잔. 어우, 많이 드시네. 네. 그리고 저녁에 술을 많이 먹거든요. 네. 그럼 그거는 수분하고 관계없나요? 여보세요. 네, 술 안에는 물도 있지만 알코올이 이뇨작용을 해서 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술을 드실 때는 물을 더 많이 드셔야 됩니다. 자. 건조한 바람이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봄 아닙니까? 네. 촉촉하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 물 8잔이 필수라고 합니다. 약이 되는 물, 이거 어떻게 마셔야 합니까? 네, 여기 앞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마실 거리들이 있죠. 네. 이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맹물은 맛도 없고 그래서 많이 찾지 않고 주스나 탄산음료, 차 같은 걸 많이 드시는데요. 콜라. 물론 이 음료에도 물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있는 성분 중에 카페인이나 당분이 결국은 수분을 함께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차로 드시는 것보다는 맹물을 드셔야 충분한 수분을 섭취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하혜성 씨 말씀하셨던 술도 우리는 알코올도 마찬가지로 이노작용이 있어서 술을 드실 때는 술 양의 1배에서 1.5배 이상의 수분을 같이 드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주로 물을 먹어라. 네, 그렇죠.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아니 좋습니다. 안주로 물을 먹으라가 아니고 술을 줄이시라고요. 이건 단지 차는 차일 뿐입니다. 네. 그죠? 네. 예. 아니 저는 하루 종일 집에서 구기자차, 뽕잎차 이런 거를 우려서 마시거든요. 네. 따로 물을 챙겨 먹진 않고. 그러니까 차는 차대로 마셔도 물을 또 마셔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녹차나 홍차처럼 이제 카페인 들어있는 성분의 차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곡류를 볶아서 만든 차는 미네랄을 오히려 보충할 수 있어서 괜찮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현미차라든가 뭐 보리차 이런 거는 수분을 뺏어가는 건 아니죠? 아니라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물 마시는 습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냥 이게 뭐 갈증 날 때마다 먹으면 된다고 별 생각 없었는데 물 마시는 뭐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마시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침에 공복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 한 잔입니다. 밤사이에 물은 마시지 않고 또 땀 등으로 수분이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수분을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 밖에 남은 7잔의 물은 하루 종일 틈틈이 자주 마시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식후에 물을 한꺼번에 마시는 것은 과식하는 것처럼 배를 거북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식후나 식사 중간보다는 식사하기 1~2시간 정도 전에 마시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예. 문제 사실 이제 물을 잘 드시는 거, 수분 섭취를 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는 한데 예. 수분 섭취하는 타이밍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일어났을 때 한 잔은 우리 몸에 아주 도움이 되지만 예. 잠자기 전에 드시는 수분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독이요? 예, 왜냐하면 특히나 연세가 좀 드시면 이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져요. 예. 잠자다가 자꾸 깨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데 자기 전에 물을 드시면 그 소변 마려운 것 때문에 중간에 또 깨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잠들기 한 2~3시간 이내에는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고요. 네. 대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눈 뜨자마자 물을 한 잔 드시는 건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몸 바쳐서 이제 물 마시기를 전파하셨던 우리 신동진 원장님, 물 마실 때 또 주의할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네. 우선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셔서는 안 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 그게 소화 흡수가 되지 않을 뿐더러 물 드시고 체하시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예. 더 심각한 경우에 한 번에 한 6리터 정도 마시는 분이 저나트륨 혈증으로 사망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니 얼굴이 붓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지금 하루에 드셔야 될 이 8잔 분량을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땀을 많이 흘리신 뒤에 드시는 물도 조심해야 됩니다. 네. 땀을 많이 흘리면 몸 안에서 소금 성분들이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그때 물을 드시면 혈액이 또 희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땀 많이 흘리신 뒤에는 소금을 약간 타서 드시는 지혜가 조금 필요하죠. 야, 그거 참 물 많이 마시라고 해서 많이는 마셨는데 그걸 몰랐네요. 예. 방법을. 맞습니다. 자, 서정울 원장님, 건강한 물 마시기 습관, 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신동진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왜 그 술 3리터는 마실 수 있는데 물 3리터는 못 마시거든요. 네, 그 이유가 대부분은 음식이나 이 물들은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술이 한 15도에서 20도 사이 정도의 도수를 갖고 있으면 위에서 흡수가 벌써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위에 오랫동안 물이 머물게 있는 거는 배가 부르는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술은 계속 위에서부터 흡수가 돼버리니까 이게 계속 먹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절대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은 일단 뭐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루 8잔 먹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문제는 너무 차게 먹었을 때는 오히려 이제 내장의 평활근이나 이런 것들이 긴장을 하게 되면서 더 오랫동안 물을 저류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세포 안으로 물이 잘 못 들어가기 때문에 물은 조금씩 씹는 느낌으로 해서 여러 번 나눠서 드시는 게 사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실온에 그 보리차 물을 항상 그 놔두거든요. 저 미지근한도 안 하고 차지도 않는 그 보통 실온의 물을 한 컵을 마셔요. 그래서 이게 좋은 방법인가 나도 항상 궁금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사우나 가면은 여탕은 내가 안 들어가 봤지만 말이죠. 여탕에 가시는 분들이 이 마오병을 갖고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 가지고 뜨거운 물을 마시면은 속에 있는 독소까지 다 나와서 땀으로 뭐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방법인가요? 두 분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는 삼희 선생님이 하시는 방법이 더 좋은 것 같고요. 오, 실온에 실온에. 공유를 끓인 그 물을 드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예. 사우나나 뜨거운 물에서 땀을 배출을 많이 할 때 중간중간 수분을 보충해 주시는 거는 좋은 근데 방법인 것 뜨거운 같습니다. 물을 먹어요. 찬물이 아니라.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운 곳에 더 더운 것을 이열치열. 예, 이열치열이 아니라 이가치. 예, 치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너무 극단의 방법을 쓰시면 땀 배출이 너무 과해져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 근데 오늘 하이성 씨는 뭐 이렇게 의상도 그렇고 풍문으로 들으신 걸 자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음 녹화 때부터는 저기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 가세요. 여기 우리 프로하고 좀 안 맞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가발을 바꿔야 돼. 뒤에 이거 묶는 걸로. 묶는 걸로. 예.